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시로 온라인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키워드 검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키워드가 인식 개선 마이쭈예요. 요것만 치시면 유튜브에 제 동영상이 나오니까요. 그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채널이 많진 않은데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육 주제는요. 1번 치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번 치매와 건망증,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 네 번째 지속치료의 중요성, 다섯 번째 치매 예방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치매인데요. 치매란 모두들 건망증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치매는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시공간 기능, 실행 기능, 계산 기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인해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억력만 저하됐다고 해서 치매라고 예전에 내 총명했던 모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건망증이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심하시니까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기검진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건데 건망증이 심하다고 치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건망증이 심하다는 건 건망증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예전에 총명했던 나와 자꾸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딱 떠올랐을 때 연예인 이름도 바로바로 떠올랐죠. 또 뭔가를 생각했을 때 단어들이 바로바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뭔가를 기억하려고 하면 그거 저거 이러다가 이제 못 찾게 되시면 이제 기억이 안 나게 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손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핸드폰에 의존하는 영향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건망증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고 깜빡깜빡 거린다고 해서 치매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치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매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예약을 하세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력 검사를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문답형 검사를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억력이 괜찮다, 정상이다 하시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학력 기준, 연령 기준으로 해서 인지 저하가 나오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2차 진단 검사를 저희가 연계를 해드려요. 2차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분께서 한 1시간 정도 문답식이나 뭐 직접 이제 그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 도구를 활용해서 검사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의심이 된다 하시면 촉탁이 선생님 한 달에 2번 오시거든요. 그분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감별검사라고 해서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계예요. 저희가 안성성모병원하고 안성의료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CT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매인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기타 다른 치매인지를 확실하게 원인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치매라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집에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이 내가 치매가 아닐까? 내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은 치매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치매로 발전될 수 있지만 여성의 우울증, 남성도 우울증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좀 더 출산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많을 거고요. 그 나이 때 되면 폐경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우울증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고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꼭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있는 경우예요. 치매는 사건의 자체를 잊죠. 건망증은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이 나요. 치매는 귀뜸을 해주어도 기억을 못해요. 아예 기억조차 나지가 않는 거죠. 자,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메모 등으로 기억력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치매와 건망증의 예를 한 예시로 들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소파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파로 갔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못 갖고 간 거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사과를 가지러 가려고 했었지 하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으면 이제 가서 이제 사과를 가지러 갔다가 오겠죠. 근데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서 실행에 옮긴다면 그건 건망증인데요. 그렇지 않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예시로 소파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갔어요. 근데 뭘 가지러 오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소파로 왔는데 사과를 가지러 가려고 한 생각조차 나지 않고 내가 왜 냉장고까지 갔다 왔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아예 그거 사건 자체를 잊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다 잊어버리신다, 아주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 치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가장 큰 거는 건망증은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잊는다는 거겠죠?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치매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셨던 분들도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내가 아직 치매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그럼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것도 다 치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잊어버리는 일들이 더 잦아지는데 이것을 양성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해요. 치매는 이러한 건망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 교육을 했었죠? 잘 기억해 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앞으로 다시 한번 돌리셔가지고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치매 환자 100명 중 5에서 10명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치매 환자는 완전히 완치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00명 중에 5, 10명이 치료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이나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약물 부작용, 그 다음에 영양 문제 등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이 원인 질환들을 해결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둘째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해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초기에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한 치매 환자의 모습을 가능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동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비약물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개입이라 하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5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치매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양한 인지활동 워크북이나 다양한 감각 통합 활동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치매가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지연시킨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요것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셔가지고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을 해주실 거니까 꼭 연락 주세요. 자, 네 번째,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인데요.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 상실되기 전에 유산상속이라던가 경제적 혹은 법적인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담당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차시 아니면 다음 회기에 내년도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속치료의 중요성인데요.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치매 환자의 가족은 향후 8년 동안 약 7,900시간의 여유시간을 누릴 수가 있고요. 6,700만 원을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요. 5년 후에 요양시설 입소율은 55%나 감소한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지속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돌봄 비용인데요. 방치구는 치매 발병 3년 후에 치료한 사람들에 비해, 치료군에 비해 돌봄 비용을 월 6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요. 8년 후에는 월 10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부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돌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자, 네 번째로 돌봄 시간입니다. 발병 3년 후에 치료군에 비해 매일 2시간 더 소요가 되고요. 8년 후에는 매일 4시간 동안 돌봄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해요. 돌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고 돌봄 비용이 이렇게 더 많이 드는데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그것들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왜 조기 치료가 중요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 예방 음식의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브로콜리도 보이고 토마토도 보이고요. 등푸른 생선인가 봐요. 파란 생선도 보이고요. 녹황잎 채소라던가 청국장, 된장찌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치매 예방 음식 예시인데요.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선이에요.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드셔야 돼요.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에는 뇌에 독성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생선 다들 오메가3 중요하다고 약품 영양제로 대체하시거나 하시는데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드시는 것도 좋지만 천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호두, 잣, 땅콩, 깨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딱 매일 한 줌씩 정도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섞어서 매일 이렇게 미리 섞어 두셨다가 매일 한 줌씩만 드실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견과류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견과류에는 항산화 물질, 우리가 늙지 않는다고 하죠. 뇌도 늙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및 미네랄이 들어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견과류 많이들 하시잖아요. 호두나 잣, 땅콩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갈아두셔가지고 좀 이렇게 빻아두셔가지고 이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빻아두셨다가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빻아두셨다가 우유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백질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우유에다가 이러한 견과류들을 빻아두신 견과류를 섞어서 섭취하시면서 씹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녹황색 채소예요. 다들 많이 아시죠? 채소, 야채 많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특히 녹황색 채소인데요. 녹색잎 채소는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드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채소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이잖아요. 무쳐 먹을 수도 있죠.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볶음밥에 넣어 드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금치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녹황색 채소에는 마그네슘과 엽산, 비타민 A,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마그네슘은 뇌의 기억이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특히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채소라고 하니까 시금치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라던가 토마토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녹색잎 채소는 매일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왜 갑자기 청국장이 나와 하실 수 있는데요. 청국장의 주 재료인 콩이 중요해요. 콩은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이 풍부한데 이 레시틴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콩, 일본의 나또가 있겠고요. 콩반찬류도 괜찮고요. 청국장 같은 것도 끓여 드시면 이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되시잖아요. 청국장을 슴슴하게 끓여서 드신다면 레시틴을 흡수하시기 때문에 많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퀴즈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교육받은 걸로 한번 되새기는,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치매는 완치가 절대 불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완치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치매는 완치가 절대 불가능하다. X입니다. X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죠. 치매 환자의 100명 중 5에서 10명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원인 질환으로 뇌종양, 심각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 문제 등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100명 중 5에서 10명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도 소용이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좋습니다. 소용이 없다? X입니다. X.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중요하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봄 비용이라던가 돌봄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한다면 그만큼 건강한 치매 환자의 모습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떠오르면 치매이다, 건망증이다. 힌트를 줬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떠오르면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뭐라고요? 건망증이라고요? 네, 맞아요. 건망증이에요.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해서 귀뜸을 했는데 만약에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 건망증인데 귀뜸을 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치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떠오르면 건망증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정리인데요. 자, 치매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하시라고, 이건 교육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난 1회차시 교육에, 1차시 교육에 들어가 있었어요. 치매 상담 콜센터는 굉장히 의미있게 전화번호를 지었거든요. 1899-9988. 이거의 의미는요,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하는 의미에서 1899-9988이라고 전화번호를 지었대요. 이 치매상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항상 대기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하셔서 전화하시고 싶으신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일 때는 이 치매 상담 콜센터에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바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대표 번호는 031-678-3003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3003번부터 3012번까지 있으니까요. 어디로 전화하셔도 상관없어요. 치매 안심센터는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띠링띠링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교육을 하시면서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좀 쉬운 부분들부터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쉬운 부분에 대해서 교육 PPT를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다음 차시에는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치매 관련된 내용들과 또 저희가 또 새로 칠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로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이 줌으로 교육하시는 건 아무래도 보고 듣고 하시는데 어디를 진도를 나가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까지 해가면서 이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2차 시도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